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1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 그리고 15%. 매수가가 좀 상당히 진입 구간이 애매하신 게요. 1월 14일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날이 있었는데 이때가 아니라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보유를 하고 계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1승 주가 흐름 보자면 1.7% 내리게 되면서 5,010원 선에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G 섹터가 이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한화계열 이쪽에만 좀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네요. 네. 이게 그 종목은 괜찮아요. 괜찮은 종목이고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습관의 문제예요. 종목 매수하실 때 이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시는 성향이 있어요. 뭐 최근 아니면은 23년도 완전 고점 아니면은 22년도 때 요 고점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셋 다 똑같지만은 추격 매수하시는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피레침 치고 갈 때. 요렇게 자꾸 습관 들이시면은 다른 종목도 뭐 비슷할 수 있긴 한데 물리시게 돼요. 그리고 단타 대응하시려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손절도 안 하시고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돼버리시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종목이 그래도 좀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5,500원대 근처, 5,000원대 이상부터 힘이 들 수밖에 없냐면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꾸 이제 무턱대고 종목을 들어가시고 야 올라간다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요걸 자꾸 안 보고 하세요. 자, 거래량 자체가 붙었었던 시기 자체가 이렇게 3번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 라인으로 해당하는 게 어떻게 해요? 5,000원대 한 초중반부터 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던, 여기도 아래긴 하네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4,500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때로 치면 4,500원입니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급등 나오고 따라 들어가면 참 좋긴 하지만 여기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4,500원부터 5,500원 요 정도 구간, 요 사이 구간 있죠. 여기 구간 정도가 저항 자리가 돼요. 저항 자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치고받고 싸우고 매물폭도 좀 많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선수들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대응을 못 하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 근데 1승이 그래도 아직 이슈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조선업 이슈가 LNG도 살아있어. 이슈가 살아있다고요. 죽진 않았어.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잘 치고 가면은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면서 신고가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쫙 치면서 그 신고로 가면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해보셔야 돼요. 내가 1승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줄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서 이슈 터지면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막상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다른 조선주 많은데 굳이 1승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현 상황에서 1승을 막 사서 이 가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지금 뭐예요? 바닥에서 꾸준하게 샀다가 이슈 터지면서 쫙 급등 나올 때 선수들이 파는 자리에 그냥 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우선은 뭐다? 올라옵니다. 올라오지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할 때 가지 마시고. 아셨죠? 지금 차라리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올라갈 종목들 많아요. 꾸준하게 저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조금은 종목 매수하시는 스타일을 이참에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은 조만간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붐이 날 겁니다. 시장이 어차피 좋아질 거기 때문에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다시 좀 바람이 크게 불 거예요. 조금 불고 있긴 하지만 크게 불 겁니다. 크게. 가치주 이런 게 바람 크게 붑니다. 그런 거 위주로 사두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 옵니다. 그때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하시던가 신고가 가능성은 조금 낮긴 하지만 기대는 살짝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 올라왔을 때 고민하신다면 나 신고가 보고 싶으시다면 비중은 뭐예요? 15% 아닙니다. 5%만 가지고 신고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28,400원에 그리고 7%의 현재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각 2% 내리게 되면서 25,7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나 했더니 맥없이 지금 주가가 풀리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5일선에 아슬하게 약간 걸쳐 있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죠? 아니면은 21년도일 건데 21년도에 매수하셨다면 왜 안 팔고 계실까 싶기도 하고 최근일 것 같아요. 최근. 이게 잘 보세요. 이제 선을 하나 그을 건데요. 매수가 제외하고 그을 건데요. 요 정도 3만 원대 정도 될 것 같아요. 3만 원대까지 나름 매물벽이 좀 차 있는데 보시면 되게 이전이긴 하지만 여기가 나름 1년 이상 횡보했었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3만 원대고요. 여기 찍고 반등 줬던 게 3만 원이거든요. 근처에 근처. 딱 3만 원이 아니라 근처. 이거 확대해 볼게요. 최근의 차트로. 자, 보시면 그러니까 3만 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3만 원짜리가 여기서는 밀려 올라가는 저항이었고 저 과거에서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그 저항이었단 말이죠. 3만 원 근처 자리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꽤나 오래됐잖아. 그러면 저항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눌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좀 길게 많이 예전 꼴로 딱 차트상으로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팔고 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차트 모양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 자리가 점차 밑으로 찍어 눌린다고요. 이런 딥한 것까지 내가 가르쳐줬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해? 27,800원짜리 자체가 저항 자리가 형성되거나 26,000원대, 5,000원대 저항 자리가 형성된다. 이 자리 자체가. 이거 이해하시겠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투자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뭐야? 사실 이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어떻게 해야 돼? 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 꼭지로 올라가서 살려고 했는데 꼭지다 그러면은 뭐다? 일단 사지 마세요. 만약에 저 때 샀어. 그러면 뭐예요? 올라오면 일단 파셔야지. 요거라고 하죠. 네.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고 계신데 이미 주가를 보면 너무 많이 올려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차트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거든. 한국, K 봐야 됩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1선 이탈 나왔다가 돌파 나왔어. 아우 좋아. 아우 잘 버텼어. 그래, 올라갔어. 근데 요때 버틸까 하는데 바로 솟구쳐 깨면서 뭐예요? 20일 라인까지 깨버리잖아요. 사람들 못 기다리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장이 좋으면, 시장 자체가 좋으면 기다려줘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뭐예요? 그냥 단타를 치는 거야, 계속. 더더욱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20에서 깨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거를 강하게 돌려 세우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뭐 원전, 뭐 소형, SMR.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로 이미 이만큼 올랐잖아요. 미국에서 야 빨리 와. 우리는 네가 필요해 트럼프. 야 빨리 와 도와줘. 이미 갔잖아. 근데 거기서 이거를 그하게 따라 들어갔다. 네. 그럼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죠? 기다리면 올라오겠죠. 근데 나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대를 가지고 막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외인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지금 돼요? 공매도가 열리기 코앞, 공매도 열리잖아요, 곧. 공매도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급등한 종목들 공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막 좋다고 조선주들 가고 막 가고 있잖아. 그죠? 공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럼 누가 외인과 기관들의 종목을 막 살려고 하겠어? 바로 코앞에 터지기 직전인데.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른다니까요. 외인과 기관 수급 노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상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라친다? 그럼 빠르게 정리해야겠지. 그나마 이제 비중은 작으시단 말이야. 작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우선은 구조상으로는 너무 고점이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수급 보세요. 이게 무너져 내린 수급이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드려요? 3월 중순까지는 최소 보셔야 됩니다. 최소. 더 볼 수도 있는 건데 최소 얘기했잖아요. 왜? 공매도 바로 열려 있어. 트럼프 관세 정리도 안 됐어 아직. 해결도 안 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치 상황 어때요? 난리잖아 지금요. 탄핵 표결 이것도 봐야 되고 헌재도 봐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투자가 제대로 들어가겠냐고. 그렇죠? 그게 끝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모른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있을 거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있거나 떨어져. 근데 갑자기 원전 이슈가 한 번 더 빵 터지면서 급등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쫙 그때는 뭐예요? 우선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시장을 급하게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가시긴 아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 따라 들어가면은 무조건 물리는 시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라인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홀딩 하시고요. 반등은 있을 거예요.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반등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종목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